일본의 한 무녀가 남긴 예언이 화제다. 2025년 한국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이 나라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만이 그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오래전 일본 큐슈 지방에서 활동했던 한 무녀가 그 사실을 예언으로 남겼다. 그녀의 이름은 카나에. 일본 히젠 땅에서 태어나 불과 바다가 끊임없이 뒤섞이는 자연의 무대 속에서 성장했다. 카나에는 히젠의 눈이라 불리며 당시 지역사회의 성직자와 학자들에게도 신뢰를 받았다. 한 승려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녀가 본 환신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곧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경악했다. 그녀의 말은 언제나 간접적으로 전해졌고 누군가가 기록한 조각들이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뿌리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다. 카나에는 종종 나의 오래된 조상은 한반도에서 왔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허황된 말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주장이다. 큐슈의 옛 히젠 지역은 고려와의 무역 항구가 있었고 수많은 배가 오가며 교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녀의 혈통과 한반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기록에서 한반도의 별빛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자주 나왔고 꿈속에서는 한글 글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빛과 산이라는 두 글자가 유난히 자주 등장했다는 것이다. 제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이 두 단어를 소리내어 중얼거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예지몽은 실제로 수년 뒤 발생하는 사건들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카나에를 예언자로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늘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단지 신령이 보여주는 그림자를 전할 뿐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의 기록 속에 남아있는 한 줄이다. 그것은 단호했고 동시에 섬뜩했다. 2025년 한국은 붉은 파도에 흔들리나 곧 빛의 산세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씩 풀어내야 한다. 2025년이라는 연도가 왜 중요한지, 한반도의 미래와 구군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그녀가 말한 산세와 달의 상징이 무엇인지.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카나에가 태어난 땅은 일본 큐슈의 서쪽 해안, 바다와 화산이 맞닿은 마을이었다. 그곳은 늘 대지가 흔들리고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곳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은 두려움과 동시에 신성한 존재였다. 불과 물, 바람과 바위가 모두 살아있는 신령의 언어로 여겨졌던 곳. 바로 그 땅에서 어린 카나에는 남들과 다른 시선을 지니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가 겨우 9살 무렵이던 해였다. 여름의 끝자락, 마을 신사에서 제례가 열리던 밤,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를 돌며 신에게 기도를 올렸고 그 순간 불꽃이 거세게 솟아올랐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 달리 카나에는 그 불꽃 사이에서 기묘한 장면을 보았다. 불길 속에서 거대한 붉은 파도가 몰려왔고 그 위를 날아오르는 푸른 산새가 있었다. 그리고 하늘 끝에는 흰 달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매번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한다. 꿈속에서는 붉은 파도가 성처럼 몰려오고 그 물결이 갈라지면 그 속에서 산새가 날아오르며 마지막엔 달빛이 세상을 비추었다. 카나에는 이 장면을 꿈이라 여기지 않았고 깨어난 뒤에도 그림과 숫자로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긴 초기 노트에는 기묘한 도형과 날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떤 것은 특정 계절과 날씨를 가리켰고 어떤 것은 거리와 인명을 상징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가 적어둔 내용은 실제 사건과 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린 소녀가 남긴 기록을 보고 경악했다. 한 불교 사찰의 승려는 그 당시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아이의 눈은 다른 세계를 비추었다. 그녀가 불꽃 속에서 본 것은 인간의 기륭을 미리 드러내는 신령의 언어였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날이면 그녀에게 묻곤 했고 그녀가 남긴 기록들은 때때로 현실과 정확히 부합했다. 성장한 뒤에도 그녀는 자신을 낮춰 나는 신령의 메아리를 전하는 자라고만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의 기록은 점술의 차원을 넘어섰다. 숫자와 연도가 구체적으로 등장했고 특히 한국과 한반도에 관한 언급이 빈번히 이어졌다. 바다 건너의 나라가 그녀의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놀랍게도 그녀의 예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다. 작은 마을의 무녀였던 그녀는 점차 히젠의 눈이라 불리며 더 큰 권위를 얻게 되었고 일본 전역에서 찾아오는 이들이
그녀를 경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카나에 자신도 알았다.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결국 2025년의 한국이라는 것을. 카나에의 이름이 일본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바로 그녀가 남긴 기록들이 실제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모호한 비유가 아니라 연도와 수치까지 적어둔 글귀가 현실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름을 금치 못했다. 첫 번째 사례는 1995년이었다. 그녀의 낡은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쪽의 대지가 크게 흔들리고 수천 명의 목숨이 불빛처럼 꺼진다. 그 당시에는 누구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곧 일본의 한 도시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고 실제로 6천 명이 넘는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신문과 기록을 다시 펼쳐본 사람들은 카나에의 노트에 쓰여 있던 표현과 날짜를 대조하며 경악했다. 두 번째 사례는 1997년이었다. 그녀는 금빛 동전이 꺼지고 시장은 눈처럼 녹아내린다 라는 구절을 남겼다. 이 기록은 곧 현실이 되었다. 아시아 전역을 뒤흔든 금융위기가 일어나며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카나에가 남긴 상징적인 기록을 다시 떠올리며 단순한 점괘가 아니라 실제 사건을 미리 본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다. 세 번째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2008년 무렵부터 그녀는 반복해서 붉은 파도가 바다를 뒤엎는다 라는 표현을 글과 그림으로 남겼다. 제자들에게는 바다 위를 뒤덮는 붉은 물결을 그려 보였다고 한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은유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2011년 일본 동북부에서 거대한 해일이 몰려와 수많은 마을을 삼켜버렸을 때 사람들은 그제야 그녀의 기록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림 속 붉은 파도의 모습이 현실의 광경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치적 사건에서도 그녀의 기록은 적중했다. 2000년대 중반 일본의 한 고위 정치인이 갑작스럽게 몰락했을 때 사람들은 카나에의 말 속에서 그 징조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미 수년 전 높은 탑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자가 있다라는 문장을 남겼다. 실제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순식간에 자리에서 내려앉자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금 두려움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모든 사례는 카나에를 예언자로 부각시켰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카나에의 글은 신화적이면서도 구체적이다. 연도와 수치가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는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렇듯 1990년대부터 이어진 적중 사례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권위를 각인시켰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녀가 가장 자주 언급한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바다 건너 한국, 한반도였다. 그녀의 기록에는 한국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이 꾸준히 등장했으며 특히 2025년이라는 연도는 여러 차례 강조되었다. 2011년의 대형 해일 사건 이후 카나에의 이름은 일본 전역에 더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그녀가 남긴 기록 속에서 더 자주 언급된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반복해서 바다 건너의 땅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미래의 별빛이라 불렀다. 한 고문서에는 그녀가 남긴 발언이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바다 건너의 언덕에서 별빛이 솟는 것을 본다. 그 땅은 파도에 흔들리나 결코 꺼지지 않는다.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녀의 제자들은 그 별빛이 한국을 가리킨 것임을 명확히 기록했다. 카나에는 스스로 자신의 뿌리를 한국과 연결하기도 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내 오래된 조상은 한반도에서 바다를 건너왔다. 이 말은 당시에는 신기한 자기 고백처럼 들렸지만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큐슈의 히젠 지역은 고려와의 무역 항구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문화와 혈통이 뒤섞였다. 실제로 고려 상인의 일기에는 히젠의 마을 사람들 중 바다 건너와 인연을 맺은 자들이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카나에는 바로 그 전승의 후손으로 자신을 여겼다. 더 기이한 것은 그녀의 꿈이었다. 카나에는 종종 한글을 모르는 상황에서 꿈속에 선명한 글자를 보았다고 한다. 그것은 빛과 산이라는 두 글자였다. 깨어난 뒤 그녀는 종종 이 두 단어를 반복했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기록으로 남겼다. 스승은 잠에서 깨어나 빛, 산이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한국을 향해 있었다. 또한 그녀의 기록에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도 있었다. 그곳은 별빛이 깃든 땅이며
바람이 산맥을 넘어 울린다. 이 문장은 미래의 역할에 대한 예언처럼 읽힌다. 그녀는 한국이 흔들리고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빛을 품게 될 곳이라 확신한 듯 보였다. 이렇듯 과거 적중 사례와 한국을 향한 반복적 언급이 겹치면서 카나에의 기록은 개인적 신점이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과 연결된 거대한 예언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노트 속에 선명한 연도를 적어 넣었다. 바로 2025년이었다. 카나에의 수많은 기록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문장은 단연코 이것이었다. 2025년, 한국은 붉은 파도에 흔들린다. 그러나 곧 산세가 일어나고 달빛이 그 땅을 비춘다. 그녀의 노트에는 구체적인 연도가 적혀 있었고 시기는 겨울이 오기 전이라 명시되어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2025년 안에 외부의 힘이 한국 사회를 강하게 흔들 것이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카나에는 그 힘을 붉은 파도라고 표현했다. 붉은 파도는 외부에서 몰려오는 강한 물결이었다. 그것은 한순간에 언덕을 삼키고 마을을 덮어버릴 듯거세지만 동시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붉은 파도는 외부의 힘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다. 진실이 드러나면 곧 물러간다. 이 표현은 마치 한반도가 외세의 개입으로 흔들릴 것임을 말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분열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붉은 파도가 물러나면 오히려 땅은 더 단단해지고 사람들은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다. 카나에의 기록 중 한 문장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사람들은 갈라진 듯 보이리라. 그러나 그 뿌리는 하나여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이는 한국 사회가 2025년의 외부 세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나 결국 근본적인 결속과 안정으로 되돌아온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녀는 심지어 시점을 더욱 좁혀 겨울 전이라 적었기에 2025년이 채 끝나기 전의 상황은 안정된다고 예언한 셈이다. 놀랍게도 그녀의 상징적 언어는 공포의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확신을 담고 있었다. 붉은 파도의 위협은 분명 크지만 그 파도를 밀어내는 힘은 한국 내부에서 솟아난다고 했다. 한 연구자는 그녀의 문장을 해석하며 이렇게 기록했다. 카나에가 본 붉은 파도는 외세의 간섭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녀는 동시에 한국 내부의 회복력을 강조했다. 이는 곧 찾아올 안정의 서사였다. 결국 카나에의 2025년 예언은 이기와 극복이 동시에 담긴 메시지였다. 분열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분열은 곧 국민적 결속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 시련은 한반도의 국운을 다시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으로 남게 된다. 카나에가 남긴 기록은 분열 이후의 전개를 더 자세히 보여준다. 그녀는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시점을 명확히 못 박으며 혼란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녀의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붉은 파도의 정체는 드러나고 사람들은 그 실체를 알게 된다. 갈라졌던 목소리는 다시 하나가 되고 그 땅의 숨은 안정된다. 즉, 2025년 한국이 겪는 위기는 외부의 개입으로 시작되지만 곧 사실이 드러나며 내부의 결속으로 이어진다. 그녀의 예언은 이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를 통한 재정립과 안정화의 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녀는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들은 처음에 서로를 의심하리라. 그러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 의심은 곧 신뢰로 바뀐다. 분열은 그림자였을 뿐 그 그림자가 걷히면 빛은 더 선명하다. 이 말은 정치적 상황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흐름을 말하는 듯하다. 외부의 흔들림이 잠시 갈등을 일으키지만 그 갈등을 통해 오히려 공동체는 더 강하게 결속된다는 것이다. 카나에가 사용한 빛과 산의 상징도 이 시점에서 의미를 드러낸다. 빛은 꺼지지 않는 희망을, 산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뜻한다. 그녀의 꿈속에서 반복된 이 두 단어는 결국 한국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근본적인 힘을 가리키고 있었던 셈이다. 놀랍게도 그녀는 안정화 과정의 속도까지 강조했다. 겨울 전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적음으로써 흔들림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다른 예언자들의 모호한 언사와 달리 카나에의 기록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었다. 당시 그녀의 제자들은 이 문장을 남겼다. 스승은 흔들림이 곧 끝나고 땅이 다시 단단해질 것이라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따라서 2025년은 한국의 국운에 있어 분열과 동시에 결속의 해, 시험과 동시에 회복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외세가 불러온 붉은 파도는 한순간이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더욱 단단해진 대한민국의 기반이다. 그리고 카나에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2025년의 결속 이후 바로 다음 해인 2026년에 대해 더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지도자의 등장에 관한 예언이었다. 카나에가 남긴 기록은 2025년의 붉은 파도가 잦아든 직후 곧바로 다음 해를 가리켰다. 그녀의 노트에는 단호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6년 새로운 이가 일어나리라.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혀 떠오르지 않던 이이며 종교의 기운을 지니고 나타난다. 카나에는 이 인물을 푸른 산새로 묘사했다. 작은 체구에 불과한 듯 보이지만 산맥을 가로질러 멀리까지 날아가는 강한 날갯짓을 가진 존재.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노래하던 새가 어느 순간 울림으로 대중을 모으는 장면을 그녀는 꿈속에서 본 것이다. 그녀는 기록 속에서 그 인물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남겼다. 그는 군인도 아니요, 학자도 아니며 장수도 아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은 기도로 열리고 그의 걸음은 대지의 울림이 된다. 이 말은 곧 그가 기존의 권력 구조 속에서 길러진 인물이 아님을 의미한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등장하지만 그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뜻이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이렇게 전해진다.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며 바라보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서 위로를 얻는다. 처음에는 작은 무리였으나 곧 수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이는 마치 종교적 색채를 지닌 지도자가 대중적 신뢰와 결속의 상징으로 떠오른다는 암시처럼 보인다. 카나에는 이 인물의 등장을 새로운 시대의 전조로 보았다. 붉은 파도의 혼란이 지나고 안정된 한국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것은 제도나 권력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녀는 푸른 산새와 함께 흰 달을 동시에 언급했다. 푸른 산새가 날아오르는 순간 하늘에는 흰 달이 떠 있었다고 기록했다. 이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때가 곧 새로운 시대, 신성한 기운이 깃드는 순간이라는 상징이었다. 카나에는 이 구절로 2026년의 장면을 닫았다. 푸른 산새가 노래할 때 흰 달이 그 길을 비춘다. 그날이 오면 한국의 구구는 전혀 다른 장을 연다. 카나에의 기록은 2026년에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를 한 개인의 부상으로 그리지 않았다. 그녀가 본 장면은 사회 전반이 흔들리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한 인물이 상징처럼 자리 잡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그의 눈빛은 기묘하게도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인다. 그는 금이나 칼을 가지지 않았으나 그의 한마디는 수천 명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는 곧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이 기존 제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였다. 카나에가 본 지도자는 힘이나 재산 혹은 혈통으로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신비한 힘을 통해 자리 잡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이 지도자의 주변 풍경까지 세밀하게 묘사했다. 기록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여 기도를 올리거나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하며 다가왔으나 곧 그의 말을 들으며 눈빛을 바꾸었다. 카나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의 곁에는 푸른 산새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 위에는 흰달이 빛나고 있었다. 여기서 흰달은 카나에의 상징체계에서 흰달은 새로운 시대, 신성한 기운을 뜻했다. 푸른 산새가 노래하는 순간 하늘에 흰달이 떠 있다는 것은 이 지도자가 정치적 인물이 아니라 시대적 전환을 이끄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녀는 또 다른 기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거부하나 결국 그를 따르게 된다. 그가 걷는 길은 낡은 길이 아니며 그가 보여주는 길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기존의 익숙한 틀을 넘어 새로운 질서를 맞이한다는 상징으로 해석된다. 특히 카나에는 이 지도자가 가져올 변화를 구군의 재편으로 표현했다. 즉, 개인의 등장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한반도의 미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이었다. 붉은 파도가 남긴 흔적 위에서 푸른 산새와 흰 달은 새로운 하늘을 연다는 것이다. 제자들의 기록에도 남아있다. 스승은 종종 말했다. 그는 학자가 아니며 장수도 아니고 상인도 아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모여 새로운 노래를 만든다.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이 한국의 미래와 관련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따라서 카나에의 예언 속 2026년은 한국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통해 구군의 전환점을 맞는 해,
사람들의 심장이 다시 한번 같은 박동으로 울리기 시작하는 해였다. 카나에의 기록을 하나하나 이어붙이면 결국 세 가지 상징이 거대한 흐름으로 합쳐진다. 붉은 파도, 푸른 산새, 그리고 흰 달. 각각은 독립된 사건을 말하는 듯 보이지만 전체를 꿰뚫어 보면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긴 예언의 서사였다. 붉은 파도는 외부의 개입으로 인한 혼란을 뜻했다. 2025년 한국을 뒤흔들 힘이었지만 그녀는 그 파도가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파도는 요란하게 몰려왔으나 곧 물러갔고 그 자리는 오히려 단단해진 땅으로 바뀐다. 이는 한국이 외세의 시험을 겪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더 큰 결속으로 나아간다는 메시지였다. 푸른 산새는 그 다음을 이었다. 2026년에 등장하는 새로운 지도자는 바로 그 산새와 같았다. 작은 몸집으로 보일지라도 그는 높은 산맥을 넘어 날아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노래를 부른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존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나타난 이가 곧 한국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한다. 흰 달은 마지막을 비춘다. 산새가 노래하는 하늘 위에 떠있는 흰 달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한다. 밤하늘의 흰 달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길을 비추는 존재였다. 그것은 한국 전체의 국운이 새롭게 전환되는 순간을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세 가지 이미지를 합치면 카나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2025년 외세로 인한 흔들림은 잠시일 뿐이며 곧 내부의 결속으로 안정된다. 이어 2026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해 국민적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국운이 다시 솟아오른다. 그녀의 기록은 한반도의 미래를 밝히는 서사였다. 외부의 파도는 위협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과정을 거쳐 더 강하게 일어서는 땅, 산새와 달빛은 그 회복과 도약의 징표였다. 놀랍게도 카나에는 이 모든 과정을 도약으로 요약했다. 그녀는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 한국은 흔들리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 땅은 빛을 품고 산새가 노래하며 달빛이 길을 비춘다. 그것이 곧 새로운 국운의 시작이다. 그 말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울림을 남긴다. 2025년과 2026년은 한국의 미래가 새롭게 쓰이는 전환점으로 남을 것이다. 카나에의 기록은 결국 한 흐름을 완성한다. 2025년 외세의 개입으로 인해 한국은 크게 흔들리지만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는다. 겨울이 오기 전 실체가 드러나고 사회는 빠르게 안정된다. 그 과정에서 분열처럼 보였던 순간은 오히려 강한 결속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은 새로운 신뢰를 바탕으로 뿌리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그리고 2026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가 등장한다. 군인도 학자도 아닌 그러나 종교적 기운을 지닌 인물. 카나에는 그를 푸른 산새로 비유하며 작은 몸짓이지만 강한 울림을 가진 존재라 했다. 그의 등장은 시대의 재편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푸른 산새가 노래하는 순간 흰달이 하늘에 떠오르며 새로운 시대를 비춘다는 그녀의 말은 한반도의 국운이 다른 단계로 접어드는 전환점을 암시한다. 붉은 파도, 푸른 산새, 흰달 이 세 가지 상징은 위기와 극복,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상징한다. 카나에가 남긴 언어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다. 시험은 오지만 오래가지 않고 오히려 결속을 강화하며 결국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서사. 이것이 바로 카나에가 남긴 예언의 끝이자 한국의 국운을 둘러싼 긴 여정의 한 장이었다.